이 두 분이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맞아요. 뉴스에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보시죠. 홍준표 추미애 비난한 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추미애 대표가요,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 뭐 시를 한 편 올렸는데 네. 이게 또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비난한 자는 참 이게 우아하게 네. 말의 품격을 지켜주셨네요. 저는 막말한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막말한 자. 또 막말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추미애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우에는 저는 요건 좀 막말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수위는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호승 시인의 시 예. 바닥에 대하여. 바닥에 대하여. 이게 굉장히 좋은 시거든요. 처절한 시예요. 네. 한 사람이 정말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처절함을 맛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가 담긴 시인데 이 시를 SNS에 딱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타겟이 있어요. 국민의당인데 네. 국민의당이 아직도 바닥이 싫은 모양일세. 예.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아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네. 안일하다. 이런 비판을 가한 거죠.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어찌 이런 보면 근데 예. 이게 예. 이것만 올라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자르기 머리 발언으로 자르기. 한번 네. 국민의당과 협치가 거의 다 깨진 상황이 돼서 이게 사실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태로 위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날아가서 네. 국회에서 만나서 대리 사과를 하면서 이 국회 국정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추경 통과로. 가까스로. 예.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한 번 더 방아쇠를 당긴 셈이 돼서 그렇네요. 시끌시끌합니다. 네, 머리 자르기 발언 때도 굉장히 분노했던 국민의당.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분별 없는 막말 흉기 난사극이 결국 청와대의 대리사과를 가져왔고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 탄핵을 했으며 이것이 추미애 패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추구하던 국민의당의 파괴작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이성의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표 후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오늘 비난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보란듯 또 오늘 SNS에 시 한 편을 또 올렸습니다. 너무 쉬운 길 가려 하지 말자. 아침에 산길 걷다가 세월 따라 마디마디 구분 나무 보며 문득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를 음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호승 선생님이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모르겠어요. 추미애 대표가 어떤 의미로 저걸 던졌는데 근데 두 가지를 저는 그냥 같이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너무 쉬운 길 가려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서 했단 말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둘 다 해석해 보면 국민의당한테는 이런 거죠. 그냥 쉽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의도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가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우리 이제 여권이죠. 여권에서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 있어서 물론 이제 본인이 무슨 의미를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국민의당 입장에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지금 휴가 중인데도 또 스마트폰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수 진영 통합을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첩이 아무리 본터라고 우겨본들 첩일 뿐 바른정당을 겨냥한 발언 그렇죠. 그렇죠. 뭐 누가 봐도 바른정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끈 예, 발끈했어요. 있습니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의 장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듣기에는 좀 거북한 말을 계속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겠다. 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네. 대표는 나무에 대하여 시를 인용하니까 당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참 예.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귀에는 조금 거슬리는데 예. 네. 무슨 메시지는 분명하다. 네, 메시지는 분명한가? 네. 그게 좀 거슬리는 게 첩이란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여성비하. 그러게요. 꼭 무슨 말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막말성 메시지를 던질 때 꼭 여성을 비유하는 습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는 간결하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비판을 왜 여성을 비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분이 네.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여성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사례가 많았어요, 많아요. 실제로. 한두 번이 변호사님.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무뎌지려고 해요.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네. 너무 잦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귀에는 쏙 돌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아주 높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거 본인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홍준표 패싱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네. 지금 이제 검찰총장 취임하고 나서 국회에 와갖고 각 당 대표들 다 만나고 네, 있는데 네, 네. 홍준표 대표만 안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네. 뭐 홍준표 패싱은 그런데 저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하고 자리를 만들어도 홍준표 대표는 거기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디 갔냐면 이제 수해 지역에 갔는데 네. 뭐 장화 논란이 좀 있었죠. 이건 뭐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또는 봉사활동 너무 짧게 하고 이제 가셨죠. 굳이 봉사 수해 지역에 갈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제1야당의 입장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홍준표 대표의 막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더 세게 이제 받아쳤는데 네.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가 난다. 시궁창. 전 이거는 좀 정치인들이 이런 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국민들이 이거 걱정하는데 예. 막말 없어지는 국회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말씀 좀 짧게 들을까요? 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와서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 대신은 총장이 그렇게 직접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역할은 법무부 장관 하라고 장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직접 이렇게 정치권하고 본인들이 뭐 만나서 인사하고 뭐 안면 투구 이거는 과거의 총장들이 못했던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거든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오늘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과연 무슨 주제로 저희가 선정했을까요? 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경화, 송영무, 한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 28일이 7월 28일, 지난달 28일이 북한이 밤 11시 40분에 무평리에서 화성 14형을 발사한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뭐 회식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회식의 대상이 누구냐면 본인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도와줬던 TF팀이에요. 테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더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 물론 28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만 그 전부터 27일 날 혹시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많았고 네. 여러 정황 증거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뭐 그걸 회식을 안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 회식을 했으면 더 나쁜 거지만 그럼요. 뭔가 본인이 26일날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회식을 계획했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 때는 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지금 그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도 국회 답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그랬습니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면 또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에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도 그런 오해와 그다음에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요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락가락하는 부분 또 본인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서 국정을 장악해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저런 실수를 다시는 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송영무 장관은 26일 날 28일 그 회식을 취소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 도발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8일 날 회식을 잡은 것 자체가 물론 취소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인선 앵커 무슨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또 한가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NSC에 지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NSC 참석 사진을 보면 강경화 장관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서 왜 없지라고 네. 그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날 강경화 지금 회의에 장관 자리가 비어있네요. 지각을 했다. 그래서 지각 사유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다른 급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늦게 참석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엄중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 불참하는 것이 조금 지각하는 것이 조금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네. 굉장히 바쁘실 것이 보이는 게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대사들 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미 대사가 지금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고심고심하고 와달라 해도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네. 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의 네. 현안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28일 날 밤 11시 4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새벽 1시에 이제 NSC가 소집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지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좀 뭐 1, 2분 정도 뭐 강경화 장관 측의 해명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좀 늦게 와서 내가 청와대 늦게 도착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참- 장관 운전기사가 늦으면 장관이 늦은 거죠. 네. 뭐 운전기사 탓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주미 대사의 지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 정부보다 약 5개월 먼저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크 네퍼 두 대사가 네. 대리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제 대사 임명이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 보통은 이제 그렇죠.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죠. 대사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전임 대사가 떠나간 지가 지금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참 됐죠. 그런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조차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에 어떤 그 긴밀한 협조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더군다나 요새같이 북핵 문제 예.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각국 정부의 입장을 가장 긴밀하게 그 나라 정부와 협력하고 정보 교환해야 될 각국의 대사가 지금 주미 대사, 주한 대사 다 공석이거든요. 네네.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회 국정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추경 통과. 가까스로. 예.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한 번 더 방아쇠를 당긴 셈이 돼서 그렇네요. 시끌시끌합니다. 네, 머리 자르기 발언 때도 굉장히 분노했던 국민의당.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분별 없는 막말 총기 난사극이 결국 청와대의 대리사과를 가져왔고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 탄핵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아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네. 안일하다. 이런 비판을 가한 거죠.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어찌 보면 근데 예. 이게 예. 이것만 올라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발언. 한번 네. 국민의당과 협치가 거의 다 깨진 상황이 돼서 이게 사실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태로 위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날아가서 네. 국회에서 만나서 대리 사과를 하면서 이 두 분이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맞아요. 뉴스에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아. 보시죠. 홍준표 추미애 비난한 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추미애 대표가요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 뭐 시를 한 편 올렸는데 네. 이게 또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비난한 자는 참 이게 우아하게 예. 말의 품격을 지켜주셨네요. 저는 막말한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막말한 자. 또 막말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추미애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요건 좀 막말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수위는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호승 시인의 시 예. 바닥에 대하여 바닥에 대하여. 이게 굉장히 좋은 시거든요. 처절한 시예요. 네. 한 사람이 정말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처절함을 맛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가 담긴 시인데 이 시를 SNS에 딱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타겟이 있어요. 국민의당인데 네. 국민의당이 아직도 바닥이 싫은 모양일세. 예. 뭐 이런 취지의 글을 그랬으며 이것이 추미애 패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추구하던 국민의당의 파괴작전,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이성을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표 후비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오늘 비난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보란듯 또 오늘 SNS에 시한편을